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하수 처리 구역, 뭐 상수원 관리 구역, 뭐 이런 것도 좋아요.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이런 것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나오는 사항이니까 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뭐 여러분들 뭐 그냥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하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포털지도 이게 제가 사설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사설 정보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길을 낼 수 있고 뭘 개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실 때 줄여서 보시는 거예요. 위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보니까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양양간 서종 IC 지나고 설악 IC, 설악 IC 해서 내려서 거꾸로 내려와야 되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게 37 지방도인가요? 국도인가요? 37 국도인가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고속도로.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고속도로 번호 있잖아요. 번호가 짝수는 동서로.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 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홀수는 남북이에요. 옆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위에서 남쪽으로 남북으로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도로의 등급, 국도, 그다음에 지방도, 뭐 지방도에서도 특별히 관리하는 게 이제 국가 지원도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도까지는 중요해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그다음에 시도도 그 4차선 이상의 시도 이제 볼 건데 이제 우리가 진출입로, 변속차로 같은 경우 이제 4차선 이상의 시도에서는 변속차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접도구역도 이제 아니 지방도 이상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교차로 영향권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속도로에서 연결이 가능한가요? 안 되죠. 안 되죠. 아까 말한 대로 그 건축법상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건 자동차 통행만 가능하잖아요. 네. 가끔 사람이 뭐 걸어가시기도 해요. 다니다 보면. 하지만 그것은 뭐 보행용은 아니라는 거. 그럼 이 땅이에요. 오늘 뭐 배울 거니까 그냥 이 물건 사례를 가지고 할게요. 네, 보셨을 때 도로하고 떨어진 것 같은데 도로 구역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구역이 실질적으로 도로예요. 거기에는 어저께 설명한 뭐 기럽게, 노견 이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길의 옆에도 배수로 같은 것들이 설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다른 땅만 없으면 가능한 거죠. 이건 육안으로 안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구역이지만 실제로 포장된 것은 도로구역이 예를 들어서 도로구역이 30m다. 그렇다고 30m를 다 포장하진 않아요. 그 안에 뭐 왕복 2차선이면 뭐 3.5, 3.5, 7m, 7m 뭐 해갖고 한 15m 정도만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머지도 도로고 지목이 임야라고 했는데 뭐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도로 아닌 거 아니에요. 도로예요. 도로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네. 그래서 한번 볼 겁니다. 위치는 대충 보셨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별 허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개발행위 규모에 대해서 했죠. 개발행위 대상은 뭐라고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속 채취, 분할, 적치. 이건 뭐 여러분들이 계속 라이센스 공부하면서 했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10초 드렸잖아요. 다 외우라고. 네? 다 외웠죠? 네. 그게 이제 개발행위 대상인 거고. 아까 규모는 설명을 드렸어요.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규모를 얘기하고 있고 그 이상을 나는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구 단위로 가고 개발행위 규모 밑이라고 하더라도 용도 지역이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맥없이. 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다든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절차를 거치는 거지. 그냥 나 도시계획 심의 받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가 나눠드린 참고서에 다 있어요. 공장을 허가받으려면 그런 것들을 다 거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60평짜리 공장을 짓겠다. 다 필요 없어요.
60평짜리 공장에서 뭐 배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일이 거의 없어. 예? 특이한 사람이야. 60평짜리 공장 하면서 무슨 배출 시설을 설치해요. 그건 이종근생 제조업소에서 하면 돼요. 응? 응. 제가 이제 그것은 이제 공장과 제조업소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오늘은 그거 아니고 보니까 일단은 뭐 주변 경치 좀 볼까요? 로드뷰.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발의 행위와 기준을 따져보는 거예요. 아까 개발의 행위가 대상, 그 다음에 규모, 규모 미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발의 행위 허가 기준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기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개별 물건을 갖고 보는 거죠.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이죠? 예. 예? 경사도요?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뷰부터, 경치부터 좀 보고. 예. 보고, 이렇게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임장을 다닐 때는 겨울에, 숲이 우거지기 전에, 여기 분묘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까 제가 얼핏 쉬는 시간에 분묘 얘기해 줬지만, 제가 100년도 넘은 분묘도 처리해 봤어요. 자, 이렇게 다 잘 돼 있어요. 어? 겨울에 찍은 건 없네. 이게 좀 낫다. 그죠? 음, 음. 일단은 뭐, 제가 가서 보는 것은 이제, 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가르쳐 드릴게요. 자, 로드뷰. 보니까 뭐, 시골이에요. 예. 시골, 도로변. 전문성은 좀 없네. 순댓국만 팔든지 곰탕만 팔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둘 다 팔아요. 가서 임장 갈 때 한번 드시고요. 됐죠? 자,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가 기준을 볼 때, 아까 개발행위 심사하는 데서 뭘 본다고 그랬죠? 예? 기반시설을 보는 거예요. 기반시설은 돼 있어요. 이 기반시설이 도로에 붙어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고, 토지 이음에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과의 조화. 민원이 생길 수 있냐, 없냐. 순댓국집만. 없잖아. 민원이 없잖아요. 순댓국집 외에는 민원이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곁을 안 주는 사람인지, 이웃이 절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개발하는데 규모인데 이제 뭐 내가 단독주택 지으려고 이걸 다 전용하겠다 그러면은 뭐 좀 대략 난감한 거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준을 볼 거예요. 우리가 개발할 때 보시는 것들이 개별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진입도로,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창고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옆에 정원시설이 있는데 옆에 또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조례로 만드는데 거기에는 해당 대상이 없고 저희는 이제 순수하게 개별 기준을 볼 거예요. 개별 기준, 경사도, 그 다음 임상이라고 얘기하죠. 임목 본수도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표고, 기준지방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경사도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가파른 땅을 개발하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치지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 가파른 땅을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전장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옹벽이야. 밑에를 세우든 위에를 깎아내리든, 옹벽을 쳐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도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고 싶다. 그래, 해. 하지만 어느 정도 경사가 넘어가게 되면 위험 요소가 생기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작년같이 뭐 시간당 100mm 왔단 말이에요. 제가 성남에서 학교를 다녀서 그 남한성 순환도로 있잖아요. 뒤쪽으로 넘어오는데 동문 쪽. 그쪽을 많이 갔는데 거기가 무너진 건 처음 봤어요. 지금 뭐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다녔잖아요. 거기가 무너져 내렸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당 몇 미리가 100mm 이상 왔잖아요. 거기에서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경사도로
위험 요소를, 그러니까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경사도. 그래서 그 경사도는 여러분들 기본 교재 보시면 그 산지에서는 25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마다 이제 정했는데 광주는 20도, 용인은 처인구가 20도, 나머지는 17.5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농지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죠. 농지는 이제 농지 전용 제한 시설이라고 해서 인접 농지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별로 그다음에 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전용 면적을 제한해요. 그리고 제가 친절하게도 농지 전용 제한 시설 조건표라고 해가지고 제가 밴드에다 올려드렸어요. 네, 그건 이제 농지할 때 이제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라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하고 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이나 생산이나 여기에서 농림지역 이런 데서 농지를 전용하려고 할 때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대표적인 예로 주택이나 일종 근생은 1000제곱미터까지만 전용이 가능해요. 이제 거기는 아예 그냥 규모의 적정성,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전용부담금도 많이 나오지만 그것이 이제 농지법에 있는 거고, 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을 보는 거예요. 임상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자체마다 틀리잖아요. 지자체마다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분포 밀도를 보는 거죠. 대부분 150%를 보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쭉 보시면 거기에 있어요. 150%를 보고, 그거 미만인 경우는 그냥 원활하게 개발이 되는 거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산림이 빽빽하게 있는데 그거 막 훼손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임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뭐 수령이 50년 이상 된 나무들이 50% 이상이야. 막 베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공간시설 중에서도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이 있는 목적은 뭐예요? 그냥 뭐 도시 지역에 아무것도 없고 공원도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아파트만 있고 상가만 있으면 황폐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소공원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광주에도 한 4군데 하잖아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해서 그 이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들, 도시계획 시설이에요. 도시계획 시설. 그러니까 기반 시설 중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장기 미집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공공시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기반 시설, 게 도로고, 그 다음에 공원이란 말이에요. 도시 지역에서는. 비도시 지역에서는 공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둘러보면 다 공원이니까. 네? 우리가 근린공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공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놀이공원이나 테마공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린공원은 그냥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산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원형지를 거의 보존하는 거죠. 뭐 돌계단이나 살살 놓고, 좀 미끄러운데, 그런 데는 좀 경사진데, 이런 데는 돌계단 일부 구간에 놓고 하는 거지, 거기에 뭐 출렁다리 놓고, 이건 근린공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테마공원이지. 근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테마공원의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임상,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게 이제 표고. 기준주반구는 어떤 개념이냐면, 뭐 농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해당사항은 없고, 농지도 해당사항은 있군요. 네. 자, 기반시설이, 이것도 기반시설이에요. 전부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발할 때 염두하는 것은 기반시설이라고. 기반시설이 확보됐느냐. 자,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데 저기 산꼭대기에 건물 짓겠대, 혼자. 그런 것들은 이제 규제를 해야 되잖아, 못하게. 그래서 해준 게 이제 기준지반구예요. 일정 높이까지는 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 이제 지자체 실정으로 이제 광주는 지금까지는 기준지방구고요. 해발 표고로 바꿔요.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하거든요.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표고에 대한 규정은 23조. 도시계획 조례 23조 한번 보시겠어요? 8페이지. 거기 보시면 23조 있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0별표 1에 2. 어쩌고저쩌고 쭉 보시고, 자, 보시면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해놓고,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돼 있죠. 응? 1, 2, 3, 4, 5 이게 개별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호가 뭐예요? 인목 본수도 얘기하는 거지. 써 있죠? 인목 축척의 150% 이하. 그 다음에 화력수림. 50년생 이상의 화력수림이 점유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사도 20도 미만. 이유가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에 대해서는 경사도 20도 미만에 대해서는 쭉 넘기시면 맨 마지막 장, 도시계획조례 맨 마지막 장 보시면 그 평균 경사 분석도 작성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63. 도시계획조례 맨 마지막 63페이지 보시면 지금 경사도 20도 미만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평균 경사도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실측으로 하는 방법과 그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는 방법. 나중에 제가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사도 계산한 것을 보여드릴 건데, 가로, 세로 10m로 잘라요. 가로, 세로 10m로 잘라서 이제 경사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산술 평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에요. 경사도가 센 것은 빨간색, 진한 빨간색. 검정색이다. 거의 10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색깔이 옅어질수록 경사도가 낮은 거예요. 왜냐면 지형이 빵빵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 실측으로 산출하는 방법. 가로, 세로 10m 격자를 기준으로 평균 경사를 산출한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국토 지리, 우리 수치 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1호 보시면 국토 지리 정보원. 이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도 계산하게 되고, 뭐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토목 측량 비용이 살짝 비싸겠죠?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되셨어요? 자, 그리고 다시 23조로 와서 3호에 보면은 기준지방을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뭐 뒤에 뭐 기준지방구는 개발행위가 대상 토지 어쩌고저쩌고 해놨는데 그건 뭐냐면 리도급 이상의 확포장된 도로 해발 표고로부터 높이 50m 이내까지만 개발이 가능한 걸로 되는 거예요. 현재는. 근데 전에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에서 예외 규정을 뒀었거든요.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은 계획이나 생산, 보존관리지역에서 예외 규정이 다시 삭제돼서 이 해발 표고,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돼 있는데 토목공사는 주변은 정지 작업이 돼 있는데 허가가 안 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해서. 됐죠? 그리고 보시면은 4호 보면 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조성 사업에 관한 기준지방구는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도 여러분들 기본 교재에 보시면 산지에 대한 내용도 있죠.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의 적용 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 기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 5호. 5호가 뭐냐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그 사실이 명기된 토지가 아닌 경우. 이게 말이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불법으로 훼손한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토지 이용 계획을 딱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고 임지라고 적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고 임지. 사고 임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경사도가 나와도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은 거지. 그렇다고 갖다 흙이나 돌을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해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악용을 했죠. 경사도가 안 나오는데 경사도가 한 23도야. 근데 막 불법으로 훼손해. 까. 응? 수중갱신한다고 해놓고 이제 좀 알아두실 수 있게 수중갱신하게 되면 벌근하시면 안 돼요. 뿌리를 제거하면 안 돼요. 뿌리를 제거하면 토사가 흘러내리잖아. 그러니까 수중갱신한다고 허가 받아놓고 어떻게 해요? 불법으로 훼손해. 뿌리를 제거하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산사태 나죠.
그러니까 광주시 한림행정과 난리 난 거예요. 5,000평인데 500평 개발한다고 경사도가 일부 나오잖아. 평균 경사도를 따지니까. 아랫부분은 경사도가 만만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한 3,000평 훼손해. 예전엔 벌금 내고 끝났는데 지금은 실형 살아요. 하시면 안 돼.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사고임지를 등록해 놓는 이런 제도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런 게 많았어요. 응? 생태 등급도 1등급, 2등급. 어떻게 돼요? 일단 망가뜨리면 어떻게 돼요? 복구가 안 되는 거지. 처벌받고 벌금 내고 나중에 개발을 하고. 이런 불법,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사고임지 등록되고 예전에는 벌금 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실형 살려요.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3조가 개발행위가 기준인데, 이제 국회법에서 나오는 것, 세부적인 걸 도시계획 조례로 한 거예요. 오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호가 2항이 대지와 도로와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9페이지에 있는 거. 대지와 도로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 자, 진입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건축법상의 도로는 도로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그리고 감옥, 남옥을 충족하는데 감옥은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뭐 농어촌 도로 정비법,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고속도 하면서 뭐 부채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설 고시된 도로. 그리고 남옥은 건축 허가나 신고 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대부분 이거예요. 이것을 사설도로라고 얘기해요. 소유자는 개인이야. 네. 근데 광주시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도로 지정 절차를 잘 밟아요. 그럼 지목이 임야인데? 농지인데? 도로 아닌가요? 뭐 중개사님이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행정착오야. 행정불비야. 걔네들이 안 한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이런 거죠. 그 초월고등학교 앞에 하천변 쪽으로 있는 도로가 개설된 지가 10년이 넘어요. 근데 그 지목이 아직도 전이야. 도로 아닌가요? 도로예요. 지네끼리 막 도로가하고 초월하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지. 담당자가 그거 안 해놓고 또 인사발령 받고 딴 데로 가버린 거야. 마무리 안 해놓은 거지. 그렇다고 도로 아닌가요? 도로예요. 도로. 그건 또 친절하게 제가 설명을 해줬죠. 건축조례. 건축조례. 짝꿍의 중요성이 느껴집니다. 응? 광주시 건축조례 34조. 우리 34조. 건축조례 34조. 15쪽입니다. 15쪽. 자, 이거는 여기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이제 건축법을 보시는 건데, 이제 건축법 우리가 도로 지정을 하려면은 이해관계는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관계인 누구야? 그 도로의 사용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수하잖아요.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도 도로를 만들었고, 뭐 그동안에 뭐 다 줬어.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그냥 뭐 이장이 알아서 포장했단 말이야. 지금은 우리나라 문맹률이 제로죠. 근데 과거에는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 많았어. 근데 그분들한테 뭐 이거 설명 어떻게 하냐고. 읽어보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도장 막 받았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읽어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도장 찍어줬는데 내가 뭘 찍었는지 어떻게 알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요. 자, 여러분 파란색이지만 이게 맨 앞에다 그냥 제가 목차를 쭉 적어 놓은 거예요. 맨 위에가 도시계획 조례, 그 다음에 건축조례예요. 그러니까 건축조례의 15페이지. 네? 도시계획 조례 15페이지가 아니고 건축조례 15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뭐 아침에 계약 있으신 분, 진도 마무리 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됐죠? 찾으셨어요? 15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지만 똑같은 수업은 없어요.
자, 보시면 34조에 보면 도로의 지정이 있는데 이 얘기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자, 거기 보면 이제 1호, 2호, 3호, 뭐 7호까지 있는데 3호가 중요해요. 1호도 중요하구나. 국가나 지방자치자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포장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런 것도 도로로.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어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2호,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 중인 마을 안길 또는 진입도 중 복개된 하천, 제방, 국어, 철도 용지,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국공유지. 이 표현을 한 것은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은 이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다 해줬어요. 광주가 이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 사인이 포장한 도로라도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뭐 쓸 수 있는 말은 다 썼어. 사실상의 통로. 이게 뭐 나는 상상도 안 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도 도로라는 거예요. 건축법상의 도로. 다만 진입도로에 따라서 이제 건축법에서 얘기했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은 6m 도로에 4m 이상 붙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만 적용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쓸데없이 집 짓는데 연면적이 2,000평이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6호가 결정적인 한 방이야. 도로로 지정한 근거는 없으나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나 신고된 통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 짓는 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포장돼 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사용료를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내 땅이 아니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근데 도로 같은 경우는 현황상 사실상의 도로 같은 경우는 재산세 면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죠. 내가 재산세도 안 내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용료는 굉장히 미미하겠지. 근데 이제 또 이제 고객들 중에서는 또 그걸 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측량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물건을 다룰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도로, 좀 불편한 진실인데, 토지사용승낙서 해오라는 거예요. 이 토지사용승낙서라는 개념 자체가, 네가 권한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가와라. 나 이거 내가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공무원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토지사용승낙서를 갖고 와라. 이 토지사용승낙서는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고, 이 토지의 소유자나 정당한 권한인, 지상권자나 토지 임차인, 이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토지사용승낙서 양식도 올려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로의 목적사용이라는 것은 목적사용은 도로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옛날 사람들은 우마차 다녔잖아요. 통행이 목적이에요, 통행. 물은 얼러버려요? 그 뒤에 밭에다가 휙 네? 이렇게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도로의 기능이 우호수건 다 일로 들어오죠. 그다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기, 통신 다 일로 들어오죠. 도로로. 도로의 그게 목적 사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개념은. 근데 바뀌었잖아요. 근데 예전에 과거의 토지 사용 승낙서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동의 규정이 없었어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멱살 잡히기 힘들잖아. 네? 자기 싫잖아. 야, 누구 멋대로 너 굴착 허가 해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의서를 또 달아 갖고 오라는 거야. 이미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판례는 뭐냐면 우리가 도로의 목적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지하나 지상도 쓰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판례를 갖다 주거나 그래도 안 해줘. 멱살 잡힐까봐.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극 행정을 하는 거야.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소극 행정하고. 아니 안 해줘도 자기 손해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해주겠습니다는 없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일단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다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는 쪽으로.
됩니다 하지 말고 해보겠습니다. 예.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 건축법상의 도로, 토지사용사세 했지만 제가 양식은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와 다른 시설에 연결해 가는 것은 이건 해당 사항이 나올 때 우리가 연결 금지 구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6개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교차로 영향권이에요. 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포장된 4차선 이상의 시도 이상, 4차선 이상의 시도 이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은. 그러니까 국도, 지방도, 그 다음에 시도인데 4차선 이상, 왕복 4차선 이상. 분명히 얘기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목적의 사용에 대한 거. 우리가 목적의 사용이라는 건 도로 목적 사용인데 도로를 안 쓰는 거예요. 네? 그죠? 그걸 목적의 사용이라고 하고. 공유수면은 뭐냐면 바닷가, 뭐 국어, 뭐 하천, 뭐 이런 것들을 공유수면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관할청이 틀려. 예를 들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이라고 얘기해요. 농업생산 기반시설. 전문적인 용어니까 제가 5초 줄 테니까 외우세요. 농업생산 기반시설. 이것은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수로를, 걔네들 배수로를 우리가 진입도로로 쓰고 싶다. 그러면 목적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관할하지 않는 것은 이제 지자체.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하천법과 소하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다도 공유수면이고, 바닷가도 공유수면이고, 국어, 뭐 하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5m 이상 폭이 이하, 뭐 딱 명확하진 않지만 이제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국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목적의 사용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예? 내가 봤는데 물도 흐르지도 않고 그냥 폐하천이야. 응?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제 진입도로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도로 지정은 얘기했죠? 도로 지정을 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꼭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아까 그런 경우 지자체 실정에 대해 용인시도 언급돼 있고 용인시는 되게 몇 개 안 되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 용도 폐지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용도 폐지가 안 된다. 이건 반대로 임의적으로 용도 폐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건축법상의 도로는 두 가지가 있다. 법정 도로가 있고 현황 도로가 있고. 예? 현황이 도로면 건축법상의 도로인 거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마을 주민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통로. 난 무슨 말인지 상상이 잘 안 가요. 뭐 마을 안길. 그래. 뭐 우리 시골 갔더니 막 그 지적도상에 봤을 때는 도로가 없어요. 집하고 대지가 붙어 있어. 하지만 거기에 길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하는 거예요. 자, 현황이 도로라는 것은 적어도 현황이 도로라고 우길 수 있는 거. 어떤 경우야? 포장되어 있는 경우. 동네 이장님이 포장해 줬으면 땡큐고. 네? 내가 포장했다. 요즘은 우기지를 못해요. 위성 촬영을 매년 하기 때문에 내가 살짝 포장해 놓고 이거 전부터 포장됐다고 우기지를 못해. 근데 마을에서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포장을 했다. 땡큐지. 이건 건축법상의 도로인 거예요. 적어도 이걸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 대상인 공장이나 창고는 못 짓겠지만, 예? 예. 뭐 2m 도로 갖고 창고 공장 지으려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배산 임수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 법정 도로는 아까 건축법상에 딱 명시되어 있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뭐 국계법, 도로법, 사도법, 관계법령이라는 게 바로 뭐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남옥에 나와 있는 건축 허가나 신고 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이게 법정 도로인 거고. 그 외 마을 안길, 뭐 사실상의 통행로, 뭐 국어, 폐거. 근데 딱 우리가 우길 수 있는 건 뭐야? 포장이 돼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민원 넣는 거야. 아니면 이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든지. 응? 그래서 포장해 주시면 돼요. 자, 시골에 물려받은 땅인데 도로에 붙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장님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네.
그래갖고 포장을 해야지.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이장님,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트랙터 빠졌어요. 경운기 빠졌어요. 포장 좀 합시다. 내가 발전기금 얼마 낼 테니까. 응? 그걸 포장하면 되지. 응.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배수 설비를 연결하려면 우리 집에서 버리는 물이 공도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굴착을 해야 되잖아. 이거 할 때 동의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수도법에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 배수구역하고 하수처리구역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때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개별 기준에서 뭘 본다고 그랬죠? 경사도. 경사도, 임상, 표고. 표고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옆에 우리가 이제 고속국도는 안 되고요. 이건 자동차 통행만 가능한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는데 이제 경사도를 보는 거예요. 경사도 봅니다. 경사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다음 지도는 이 줄 한 칸이 보이세요? 이 한 칸이 10m예요. 10m. 나중에 공부한다. 자, 여기서부터 따집니다. 경사도. 여기서 하나, 10, 20, 30, 40. 되셨어요? 네. 40. 뒤쪽은 경사도가 나올 수 있겠는데 한번 볼게요. 이쪽 대충 해서 거리를 따져서 한 100m에 10, 20, 30, 40, 50, 60m? 가파르네요. 그죠? 자, 경사도하고 경사각은 틀린 거예요. 응? 경사각하고 경사도는 틀린 거예요. 자, 아까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고선 아까가 10m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높이는 50m.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50m. 그 다음에 거리를 쟀죠. 아까 몇 미터? 105m? 네, 105m. 그러면 105m 분의 50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 그 핸드폰 있으니까. 네. 105, 50 곱하기 100. 네? 몇 도? 몇 도? 그렇게 가팔러? 네. 경사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부분 경사도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땅이 넓으면 일부는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경사가 가파른 거예요. 네. 일단 경사도가 안 나오니까 임상이나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0몇 나왔다.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부분 경사도를 따져서 아래쪽은 개발할 수가 있겠죠. 내가 볼 때는 아래쪽은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경사도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경사각도는 이 각은 45도가 100%가 나오는 거죠. 1대1이니까. 아시겠어요? 우리가 20도라고 하면은 경사각으로 따지면 10 몇 도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울기. 요 안에 내각이 아니고요. 내각이 45도는 엄청 가파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광주가 20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8m 정도 되거든요. 폭이. 응? 8m에 2m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m에 2m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죠. 8m에 저 꼭대기까지. 이게 20도예요. 네? 대략적으로 보셨을 때. 이 끝에서 보셨을 때 저 끝까지. 왜냐하면 10m에 2m인데 이게 8m 정도 되니까 더 되게 보겠죠. 이게 20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도, 35도 그러면 사람 올라가기만 숨차. 네. 네, 그렇게 되시면 돼요. 그래도 학습 분량을 위해서 경사도는 안 나오지만 또 뭐 알아요? 뭐 폭격 맞아갖고 산이 확 없어질지? 아까 그리고 이제 사고 임지의 규정은 있지만 경사도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근데 아래쪽은 경사가 살짝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부분 경사로 하니까 이 땅이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만 한번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경기도 특히 광주 이런 데는 개발 압력이 높기 때문에 경기도 포탈이라든지 생활지리 웹포탈에서 이런 정보들이 잘 돼 있어요. 됐죠? 이제 토지 이음 뭐 들어가실 줄은 알 거라고 설명을 하고 할게요. 보시면 이제 계획관리지역 대로 보시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 대로 이류 접함 그다음 소류 이류 했는데 이게 소류 이류예요. 이쪽이 대로 이류는 이 고속국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 가축사육 제한구역. 그다음에 고속국도법상의 접도구역, 국도 37호선. 국도 37호선이니까 교차로, 변속차로가 있겠고요. 접도구역도 있겠죠. 아까 접도구역은 제가 지방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근데 여기 국도니까 당연히 접도구역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속차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가 이제 준보전산지. 산지는 두 개로 구분합니다. 준보전산지하고 보전산지.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용 산지하고 임업용 산지인데 뭐 그것도 개발이 가능해요. 네. 그다음에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이라는 얘기죠. 경기도. 네. 애매한 위치지만. 네. 그다음에 수질보전 특별지책 2권역. 우리 광주는 1권역이고 방도리만 2권역이에요. 네. 이 수질보전 특별대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특별대책 지역은 상수원 관리지역 하나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몇 가지 행위 제한이 있는데 2권역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집 짓고 사는 데는. 네. 대신 제가 이제 그것은 이제 상수원 관리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지역 할 때 같이 설명할 거예요. 네. 이게 뭐 지금은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쫙 퍼즐이 쫙 맞춰지면 그러면 맞춰지면 부동산 전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37 국도인데 도로구역에 바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도로에 접하는 거예요. 건축법상 도로에 붙은 거죠. 그리고 공공용 도로, 국도라는 공공용 도로에 붙어 있으니까 되는 거고,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다 계획관리 지역이네. 근데 좀 아쉽네. 경사도가 안 나와서. 하여튼 경사도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땅이에요. 경사도만 나오면 괜찮은 땅이죠.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잖아요. 여기 계획관리 지역인데. 원래 이렇게 경사도가 좀 나오는 데들이 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잡아주는데, 여긴 좀 제가 모르겠어요. 아까 내가 계산할 때 하나에 5m, 10m 맞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 보이세요? 이게 접도구역이잖아요. 접도구역. 이제 접도구역 관리 지침을 보시면 일부 지정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도만 좀 그렇지 나머지는 뭐 문제될 건 없어요. 네. 자, 오늘 뭐 제가 서둘러서 좀 했어요. 좀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좀 여유 있으면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실물건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피부에 와닿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광주 거를 해야지만 광주 거 뭐 특별대책 지역이라든지 수변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고 마치겠습니다. 네.